네, 반갑습니다. 코넥트입니다. 그 제목은 뭐 이렇게 거창한데요. 좀 편하게 얘기 풀었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뭐 듣기에 완전히 뭐 중국에 관해서 전혀 모르시지는 않고 또 뭐 한국에서도 하나의 책도 있지 않습니까? 이제 메가 트렌드 차이나.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관해서 연구하는 것이 뭐 알자고 하는 일종의 붐이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제 중국에 관해서 뭐 들어보고 나름의 지식이 있다. 혹은 이제 어떤 부분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우리가 노동이라는 이런 주제를 하나 가지고 중국 사회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사실 이제 우리가 사람에 관해서도 알 때는 뭐라 해야 꼭 공적으로만 보는 것도 있지만 사적으로도 다양한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에 관해서 좀 더 입체적이고 정확하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?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거대한 나라인 중국에 관해서 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되게 선입견에 빠지기 쉽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다른 각도에서 또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면은 아마 지금 제가 앉아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중국어 공부도 하시고 어학연수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혹은 이제 업무차 출장도 많이 가셨던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의한 지식에 좀 제한받지 마시고 이제 어떤 또 다른 걸 한번 배워본다. 혹은 안다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측면을 안다.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오늘 아마 강의가 뜻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그 순서는요, 뭐 크게 세 가지로 해서, 이제 중국의 어떤 그 노동 상황이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, 그럼 왜 변했을까라는 하는 어떤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라는 측면에 관해서 보고, 끝으로는 이제 어떤 기업 사이드에서 우리 아마 이제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는가, 이런 측면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이제 작년에, 이제 막 언론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. 중국에서 처음에 1월 달에 보면은 이제 팍스콘이라고 하는 대만계 기업에서 연쇄적으로 이제 종업원들이 투신을 했죠. 자살을 했고, 그 사건 이후로 한 3, 4월 달부터, 소위 말해서, 노동법상에 사실 파업이라는 단어가 없거든요. 우리는 이제 헌법에 보면은 뭐 이렇게 집회, 시위, 결사 이런 것처럼 파업에 관한 어떤 권리가 있는데, 파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일어났습니다. 어찌됐건. 그래서 쫙 많이 일어나서요. 주로 외자계 기업하고 민영회사에서 일어났고, 중국 기업도 많이 일어났는데, 아마 이제 우리나라나 외부 언론에서는 중국이 세계 공장이다 보니까 자기들 공장이 거기 다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주로 언론의 관심사들은 한국 같은 경우 한국계 회사는 없나? 이러다가 몇몇 있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 뭐 부품 공급하는 성호 하이텍 뭐 이런 곳이라든가 롯데 계열에서도 있었지만은 주로 큰 건수는 이제 팍스콘에서 열 몇 명에서 이미 사망을 했다는 거, 자살을 해서 어떤 중국 사회 어떤 여론에 굉장히 팍스콘의 노동 근로 환경이 안 좋은 것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, 그다음에 굉장히 또 유명한 파업은 혼다 자동차 파업 같이 세계적으로도 어떤 영향이 큰 도요타나 이런 것이 있었죠. 그래서 대만과 일본계 기업에 주로 큰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결과로 보면은요, 작년에 한 해만 해도 대부분 지역들 보면 평균적으로 한 20% 이상 그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습니다. 그래서 2011년에도 올해도 지금 벌써 반이 지나갔는데요. 올해도 계속 인상 중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보시면은 북경시가 올해부터 보면은 1월 그 1일자로 보면은 960원에서 1160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됐거든요. 이게 20.8% 인상이 된 겁니다. 근데 이 960원 금액 자체가 작년에 이미 20%좀 오른 겁니다.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통계를 내면은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북경시 같은 경우 40%가 올랐습니다. 그래서 이게 금액의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사실은 많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을 함의를 하겠죠. 그러니까 하나는 너무 빠르다. 그럼 내년에도 또 20% 오르나?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후년에도 20% 오르나? 이러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속도가 너무 빠른 것에 대해서 혹은 갑자기 20% 올랐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최저임금 제도라는 건 좀 유명무실한 게 있었습니다. 잘 준수도 안 됐고 한번 하면은 한참 동안 안 바뀌고 이랬거든요. 근데 올랐으니 내후년에는 40% 오를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런 그 좀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렇게 해서 쭉 이제 주요 우리나라 회사들이 좀 많고 이런 동남부의 연해 지역들을 보면은
전부 다 이렇게 올해에도 계속 임금을 인상하고 작년에도 인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30% 40%씩 정도 인상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실 하나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국 그러면은 사실 지금까지는 세계의 공장이었잖아요.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런 그 골디락스 이코노미에 관해서 들어보셨죠? 그러니까 한 2000년대 정도, 9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90년에 미국이 이제 IT 버블로 인해서 경제가 쫙 성장을 했던 거고 주춤해가지고 어떤 삐걱했다가 다시 쫙 올라간 것은 부동산 버블 덕분이지 않습니까?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경제학적인 뭐 얘기가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미국이 그렇게 벙벙 쓸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사람들이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다 다 생산기지 건설해가지고 여기서 물건 다 만들고 그 중국의 저임금에 기반해서 싼 물건들이 미국으로 공급되는 것이잖아요. 수출로.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경제가 버블로 보통 성장을 하면 통화량이 증대하기 때문에 물가가 막 인상돼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싼 물건이 계속 들어오니까 인플레는 안 생기고 대신 자기들 재산 가치는 올라가니까 그걸로 대출받아서 마음껏 소비를 누린 겁니다. 그 결과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그런 버블이 빵 터지니까 와르르르 연쇄적으로 그로 인한 파생상품들과 지금 미국이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골디락스 이코노미는 이처럼 하나의 세계 시장에서 딱 역할 분담이 너무 명확하게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한쪽이 뚝 무너지니까 대안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. 지금 상황은. 뭐냐? 생산은 중국 쪽에서 다 하고 소비는 미국 쪽에서 다 해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뭐 이런 수출국들은 신나서 이제 중국에 공장 지어서 미국으로 팔아서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. 근데 미국이 휘청해서 어이구 이제 수출 어떻게 하지 해서 잠시 2008년부터 이후 동안 한참 유행했던 게 뭐냐면은 뉴노멀 그래가지고 신흥경제 대국들 있죠. 뭐 대표적인 게 중국, 그 다음 뭐 인도, 브릭스 국가들 있잖아요. 아 그래서 이제는 박리담회다. 사실 이제 90년대까지 2000년대 초중반까지 뭐였습니까? 아 이거 뭐 이렇게 뭡니까 소나타 10대 팔아봐야 에쿠스 한 대 파는 게 이득이다 이런 생각이었죠.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떠냐면은 그 뉴노멀 신흥대국을 보는 건 뭐냐면은 아 소나타도 한 100대 파니까 에쿠스보다 낫구나 이런 이제 되고 그런 시장들에 대해서 접근했습니다.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휘청했는데 그 잘 있던 중국에서 갑자기 공장에서 지금 임금이 인상이 된 거예요. 그 중국의 세계 모든 공장이 오게 된 것은 강한 공권력 하에서 물가도 접히고 있고 임금이 계속 안정 스테이블한 상태였던 이것이 최대의 장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그곳에 공장을 세웠습니다. 그런데 임금 인상 이렇게 빠른 속도로 되니까 이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중요한 변화가 된 것입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어떤 세계 경제의 어떤 한 축을 이루고 있던 중국에서 일어난 이런 파업의 사건들이 그럼 도대체 왜 일어났나 하는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.